임차 목적물의 소규모 수선과 대규모 수선. 오늘은 아주 유명한 판결을 보면서 소규모 수선과 대규모 수선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주 사소한 수리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는 어떤 것인지, 대규모 수선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대파손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이에 따라 수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수선 비용의 비용은 특약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약정할 수 있는지, 또한 수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으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주인 즉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수선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623조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수선하여 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수선을 했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든 받지 않든 세입자는 그 비용을 집주인,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626조의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차 목적물 수선에 대한 그 유명한 판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4년 12월 9일 선고 94-34,692, 94-34,708 판결.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일단 1. 소규모 수선과 2. 대규모 수선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규모 수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의 사소한 것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대파손의 수리 등 대규모 수선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수선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의 사소한 것이란 판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 목적물의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자, 여기까지 보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 손잡이 조이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집주인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이 세입자가 부담하여 고치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했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가 있습니다. 판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수 곰팡이, 도배 장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였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는 소규모 수선으로 분류를 하였다면 세 번째, 이번에는 대규모 수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선이란 어떤 것일까요? 벽에 금이 가는 등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집주인 즉 건물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특약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대파손의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판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앞에서 살펴본 소규모 수선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수리를 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를 하여야 하고 특약으로 누가 수선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판례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대파손의 경우 등 대수선에 대하여는 특약으로 어떻게 정했던 간에 여전히 임대인, 즉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수리에 대한 판례는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상황에 따른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은 어떤 것인지, 수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